고2 3월 이후부터는 완전히 그러면 정시로만 매진을 한 건가요? 그렇죠. 내신은 버리고? 그렇죠. 되게 위험한 선택이네. 그렇죠. 이제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그에 나온 수능이 이제 초대형이니까 그 자기 수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어느 정도로 미약한 존재인지. 그 수능이라는 그 초대형 거인을 딱 이제 마주친 다음에 와, 내가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입시에 성공한 청춘들의 이야기, 청춘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실 선생님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 우리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하서준 선생님이십니다. 학생들에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자과에 24학번으로 재학 중인 하서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서준 선생님을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실 고려대학교 방철민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터뷰 도우로 나온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방철민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라고 하면 우리 참 주변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그런 대부분의 모범적인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서준 선생님은 어땠어요?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잘 하던 학생이었을까요? 아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4학년 때부터 약간 게임 페인의 길로 빠져들어가지고 공부를 거의 안 하는 약간 그런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도 똑같이 게임만 하는 약간 평범한 중학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뭐 딱히 고입에 대해서도 명확한 목표도 없었고 네. 뭐 어디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라는 진로 설정도 정확히 안 되어 있었을 거고. 그때는 없었죠. 그럼 고등학교는 뭐 일반고를 진학을 하셨나요? 아니면 특목 자사고를 진학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준비한 것도 뭐 생각한 것도 없으니까 일반고에 진학했었죠. 일반고를 딱 갔을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학생들이 우리 다 같이 좀 공부를 하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 시대라서 일반고를 갔을 때 학교를 못 갔어요. 학원 같은 데 가면 주변 애들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 고1 때 우리 처음 시험 봤을 때 뭐 성적 기억이 나요? 아, 그땐 기억이 나죠. 신기하게 약간 어쩌지 잘 돼가지고 2.0이 나왔어요, 일단은. 고2 때는 계속 그 성적이 우상향을 그렸나요? 아, 근데 제가 고2 1학기 때 약간 좀 이슈가 생겨가지고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잘 본 거예요. 112, 11을 받고 와, 이거는 정시의 신이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준 것이다. 나는 이 손만 잡으면 서울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신을 버렸죠. 그래서 우상향보다는 약간 우하향으로 약간 접어들게 되는 길에 들어서 버렸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고2 3월 시험을 좀 잘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1 때부터 그거를 정시 준비를 좀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잘 본 케이스 같은 건가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좀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준비는 해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 페이지만 약간 한 1단원만 계속 그냥 오늘 공부해야지 하고 1단원 보고 이제 내일 공부해야지 어제 뭐 했지 하면서 다시 1단원 보고 하니까 그 고2 3월 모의고사에는 딱 그 범위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봤죠. 그래도 고1, 고2 때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나오는 편이었고 네. 그러면 정시가 잘 맞나라고 생각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기본적으로 내신도 조금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왔을 것 같은데 내신 성적은 어땠어요? 고1 1학기 때는 좀 잘 나왔어요. 그래도 왜냐면 이제 학원을 다니니까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2등급 정도 나왔는데 이제 2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한 3등급 때 후반 정도로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잘 봤을 때 좀 뭔가 올라왔던 거죠. 그럼 이제 고2 3월 이후부터는 완전히 그러면 정시로만 매진을 한 건가요? 그렇죠. 내신은 버리고? 그렇죠. 되게 위험한 선택이네. 그렇죠. 고2 때 이제 모의고사의 성적과 고3 때 모의고사 성적대가 어떻게 조금 변화되었는지 궁금해요. 일단 어떤 그래프로 따지면 좀 우하향 곡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은 되게 잘 봤어요. 3번은 되게 잘 봤는데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씩 계속 망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어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국어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또 수학이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망가지는 게 계속 늘어나더니 고3 때는 그냥 제가 망가졌어요.
그때 망가졌을 때 등급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가장 기억하는 충격적인 점수가 3, 5, 4, 5, 6? 고3? 네. 3월? 9월. 수능이 2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그쵸. 수능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9월 모의고사를 그 정도의 성적을 받아버리면 학생들이 사실 이 멘탈 회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회복하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줄 팁이 있다면. 사실 저는 공부를 한번 놓으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글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약간 그쪽 길로 빠져볼까도 싶었는데 이게 수능이 2달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다른 걸 한다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건 난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 내가 또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저를 계속 감싸면서 아 그럼 그냥 한번 2달만이라도 내가 공부를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볼까? 왜냐면 열심히 못했잖아요 그동안은. 이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나라는 사람의 한계가 대체 어디까지 닿았을지도 궁금한데 여기서 그냥 이런 점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살면은 아 이게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수능 시험이에요. 수능 점수는 그럼 결국 어떻게 나왔어요? 수능 점수는 이제 국어가 1, 수학이 2, 영어 탐구가 4, 4, 4 이렇게 좀 많이 올랐죠. 2달 만에 완전 냉탕과 온탕을 오간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다 지원을 했어요, 대학교는? 대학교는 이제 점수대를 보니까 약간 인서울은 좀 아리까리하고 단국대, 세종대 이쪽 라인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대 2개랑 단국대 하나를 썼죠. 그럼 일단 그 수능 성적에 일단 만족을 했는지. 성적을 받자마자는 만족했죠. 왜냐면 원래 제가 생각했던 성적보다 되게 잘 나왔으니까. 9월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을 한 거잖아. 저희 쌤도 뭐 저한테 막 사기친 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성적이 많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만족을 했고 그래서 세종대는 떨어졌지만 단국대 경영학과에 붙었죠. 학교 다닐 생각이 있었나요? 그때는 이제 없었어요. 사실 단국대를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한번 넣어보자는 마인드였고 그 전에 이미 재수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원래는 목표가 인서울이라고 안 했어요? 원래는 인서울만 돼도 와 씨, 이거 잘 나왔는데? 약간 싶은 그런 생각이었죠. 아, 근데 이제 9월 달에 비해서 이제 11월 수능 점수가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재수를 결심한 건가요? 재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따지고 같아요. 보면 그렇죠. 제게도 약간 꿈꾸던 시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악구에 태어났으니까. 아, 집이 관악구야? 네, 관악구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살아오면서 너는 서울대 가야지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적이 좀 잘 나오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재수를 좀 결정을 했죠. 그러면 재수를 결정했을 때 목표 대학은 서울대. 서울대. 무조건 서울대. 그렇죠. 무조건 나는 서울대가 아닌 대학은 대학이 아니다. 그냥 나는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재수를 결심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재수는 어떻게 했어요? 혼자 했어요? 아니면 재수학원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독재를 좀 다니다가 이제 재종을 들어갔는데 근데 재종 수업이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그냥 계속 독재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본격적인 재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재수 생활 시작할 때는 뭐 어려웠던 점 기억나는 거나 그리고 재수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3월, 6월, 9월 좀 모의고사 패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재수를 하긴 했지만 이제 또 수능이 끝났으니까 좀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놀고 이제 3월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3번 안 봤어요. 이제 또 공부를 시작했는데 재수 패턴이 제가 되게 일관적으로 가져왔거든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항상 한 11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 생활을 그냥 몇 개월 내내 쭉 유지를 했어요. 대학을 간 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어떻게 지낸다, 막 뭐 되게 재밌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힘들기도 했지만 뭐 재수를 선택한 이상 뭐 어쩔 수가 있겠어요. 공부해야죠. 그래서 저는 약간 패턴적으로는 쭉 일관된 생활을 6평까지 최대한 이어갔죠. 그렇게 해서 6평 때 제가 5,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네. 지금 자연 계열인데 탐구는 사탐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쵸. 미적분하고 사탐. 그렇게 뭐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미적분이었으니까 미적분에는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과탐은 이게 너무 벽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또 공부하려면 어디부터 해야 되지? 뭐 물리는 공식 배우면 계속 까먹고 그랬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딱 근데 생각이 들었죠. 아니 나는 공대도 싫고 메디컬 생각도 없고 근데 난 서울대만 가면 그만인데 서울대는 미적 사탐을 봐도 갈 수가 있네. 아니 오히려 이게 유리하네? 이거네! 싶어가지고 이제 딱 바로 사탐을 선택을 했죠. 현역 때는 그러면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했고 등급은 어떻게 나왔어요? 생명지구를 선택했고 4등급 이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재수 때는 이제 사탐을 선택을 한 거고 네. 3월 달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고 네. 3월 달에 이제 탐구 과목을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쵸. 뭐 공부할 때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과탐의 베이스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사탐을 새로 배우는 게 속도가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재밌게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사탐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죠. 그러면 탐구 과목도 변경을 했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합니다. 재수 수험 생활을.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어땠습니까? 6월 모의고사 때는 이제 올 1등급을 이제 1등급. 네, 받게 되었죠. 짧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성적이 이렇게 급상승한 뭐 비결이 있을까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공부를 선택을 했는지, 그게 나한테 맞는지 이런 고민을 약간 계속했던 거. 내가 어떠한 공부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공부법을 적용한 게 얘기만 들으니까 이게 자신감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이진 않지. 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성적이 오르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고3 때 제가 공부를 못했을 때는 약간 공부량만 채우면 점수가 오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공부량에 또 인강 드는 시간도 포함하고 막 그냥 혼자 앉아 있는 시간도 포함하고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든 내가 앉아만 있으면 성적이 오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인강이 있잖아요. 인강을 들으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그래? 오, 아하! 약간 이러면서 보기만 하고 그렇게 시간만 보냈는데 이 재수를 하려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인강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정작 의미가 있을까?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하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개념을 먼저 본다는 것보다는 개념은 이미 아니까 내가 굳이 인강을 들으면서 점검할 필요가 없이 문제를 본 다음에 그 속에서 어떤 개념이 녹아들어 있는지 문제에서 어떤 게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했고 이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같은 좀 더 구체적인 거 좀 더 내가 이 문제를 수능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과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공법을 잘 적용해 나가서 그럼 수능에서는 최종적으로 성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수능에서는 이제 국어 1, 수학 1, 영어는 3이지만 이제 사탐, 사문과 정법 같은 경우는 2, 1 이렇게 떴었죠.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추천해주고 싶은 인강 학습법이 좀 있어요. 아까 서준 쌤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진짜 자리에 앉아서 인강만 많이 보면 개념이 잡힌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좀 구체적인 인강 학습법을 제시를 좀 해준다면. 사람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많이 듣잖아요. 제일 효과적인 건 백지복습. 네, 이걸 얘기하기엔 사탐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사탐 공부할 때 이제 책에도 필기가 돼 있고 인강쌤도 필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필기를 따로 만들었어요. 제 필기를 따로 만들어서 그냥 걷다가 내가 오늘 뭘 배웠는지를 쓰고 정리를 해보고 만약 생각 안 나는 게 있으면 스스로 채워보고 이게 너무 정석적인 거잖아요. 정석적인 건데 그 정석적인 걸 하면 성적이 올라요.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능 때 이제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이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서울대에서 하나, 그 다음에 고려대 경영, 그 다음에 중앙대 경영 이렇게 총 3개를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결과는 이제 셋 다 합격했죠. 그 서울대 지금 무슨 과죠? 서울대 소비자과. 소비자학과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점수대가 제일 알맞더라고요. 사실 제 수능 성적은 경영, 경제 다 되는데 제가 분명 헐헐 보내버린 줄 알았던 그 내신이 갑자기 제 발목을 붙잡으면서 너는 경영을 못 가. 너는 안 돼. 약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떨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철수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 한쪽 잘라는 심정으로
좀 점수 낮춰서 소비자과에 좀 지원하게 되었죠. 고2 때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에만 올인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게 조금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대부분은 알고 있겠죠. 뭐 내가 정시를 해봤자 수시보다 더 잘 나올 확률은 낮다.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때려박을 수 있는 뭔가 내가 정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기로가 있어요. 거의 1학기가 끝나고 이제 정시를 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11월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11월 달엔 또 이제 수능이 있잖아요. 이제 고2들이 대부분은 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아직 이걸 볼 시기가 되지 않았어 하면서 그 해에 나오는 수능을 안 봐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는 제가 토공 하잖아요. 토공을 하는데 애들한테 항상 말해주는 게 이게 초대형 거인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길 보면은 초대형 거인이 나와요. 딱 작품 시작할 때 평화롭게 살고 있던 주인공의 눈앞에 갑자기 초대형 거인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초대형 거인을 보고 주인공은 와 내가 저걸 죽여야겠다. 내가 저거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를 딱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또 열심히 성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계기는 그 초대형 거인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그 벽 너머의 그 미지의 존재를 내가 직접 봄으로써 내가 난 되게 미약한 존재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 훈련을 시작한 건데 이제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그에 나온 수능이 이제 초대형 거인인 거죠. 그 자기 수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어느 정도로 미약한 존재인지. 그 수능이라는 그 초대형 거인을 딱 이제 마주친 다음에 와 내가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내가 저 수능이란 초대형 거인을 공략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야 이제 정시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각오가 안 선다. 그럼 정시를 하면 안 돼요. 뭔가 파도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쵸. 거죠. 이제 파도를 한번 마주쳐 봐야 와, 난 저게 그냥 휩쓸리겠다. 아니면은 야, 내가 그래도 저거 한번 죽여보겠다. 이런 뭔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해 나온 수능을 안 보면 그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걸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영수 다 1등급을 맞은 우리 서울대 공부법 아주 좋은 팁들을 한번 좀 많이 좀 풀어놔 주세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가 이게 제일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인강을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 국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여진 어떤 그런 읽기 능력의 총 집합을 평가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인강을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해온 읽기 능력하고 완전 정반대의 읽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그 읽기 습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읽는지를 주체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읽네. 근데 여기서 약간 내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 본연의 읽기 습관을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인강을 듣고 인강에서 하라 했으니까 이걸 찾고 근데 찾기만 해요. 그래서 찾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글을 내가 내 읽기 방식으로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글의 이해거든요. 글을 이해하고 글에 몰입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인강을 듣고 그 풀이를 따라하다 보면 그냥 내가 그 풀이를 따라한다는 그 사실에 매몰돼가지고 약간 그것만으로 나는 나 이거 강민철이랑 똑같이 봤어. 똑같이 모든 부분을 체크했어. 근데 왜 틀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분석해주는 분석법에만 딱 갇혀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좀 나만의 분석하는 방법도 찾고 지문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체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글을 스스로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글을 더 잘 읽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막 시간적으로 막 너무 불안한 마음은 없었어요? 약간 그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했죠. 왜냐면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까지는 어떤 걸 풀어야 되고 어디까지는 어떤 걸 해야 됐는데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좀 약간 더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막히고 있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 수능 공부라는 게 사실 수능에서 나올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문제를 공부하는 것도 수능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걸 대비해서 하는 거고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올 상황을 내가 먼저 경험해봐야 좀 잘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것도 수능에서 갑자기 정신 이상해질 수도 있고 수능에서 갑자기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집중이 안 돼도 내가 어떻게 읽어도 만약 세상이 무너져도 막 옆에서 누가 사과나무를 심고 있어도 나는 이렇게 글을 읽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글을 읽겠다 싶은 걸 확립한 다음에 좀 더 거기서 시간 부족할 때 약간 아 근데 이 부분은 좀 빼놓고 읽자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수식으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자 아니면 그냥 한 질문 버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한 줄로 찍자 약간 이런 전략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수학 공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항상 내가 수능장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수능장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뭐부터 읽고 어떤 조건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풀이를 전개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요. 당연히 약간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가 왜 이런 걸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풀이 기억나는 게 있으니까 약간 그걸 따라하는 게 보통인데 당연한 건데 기출을 한번 싹 돌리잖아요. 모든 기출을 싹 돌렸으면 기출을 싹 돌린 그 순간에 세상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왜냐면 거기 모든 게 담겨 있으니까. 그게 돌렸다의 기준인 거죠. 하서준 선생님이 기출을 다 끝냈다의 기준?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막 3회도 모해독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왜 그게 되냐면 문제를 읽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행동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을 최대한 따라가 봐야죠. 해설을 이해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 여기서 뭘 읽어냈을까? 뭐 때문에 여기서 이걸 이렇게 했고 아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지? 아 그거네 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답, 오답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시중 문제집의 해설이 보통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게 적어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좋은 해설지를 담긴 책이 몇 개 있는데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추천. 한 권으로 완성하는 기출,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해설이 시중에 풀려는 것 중에 제일 좋아요. 그게 도움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약간 해설을 위한 해설이 있잖아요. 그럼 서준 쌤 오답 노트는 따로 작성을 안 했나요? 제가 아까 뭔가 얘기를 한 거를 다 오답노트에 정리를 한 거죠. 왜냐면 솔직히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가 떠오르면은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수능장에서도 그럴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내가 굳이 그걸 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안 떠오르는 문제들, 좀 약간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 같은 거에 정리를 좀 했죠. 또 한 가지 비법을 더 풀어주세요. 우리 사탐 3개월 만에 1등급 맞는 비법. 정말 쉽고 정말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출이 있잖아요. 기출이 있는데 그 기출 안에 있는 모든 선지에 대한 정오 표시를 내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사탐은 만점이 나와요. 서울대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법을 사실 다른 과목에도 다 적용하면은 사실 수능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과탐 과목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안 했죠. 자, 우리 청춘일기에 공식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 하서준 선생님께 한마디 해준다면? 재수를 할 때 제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으면 이제 메디컬을 좀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재수를 할 때 성적이 막 올랐잖아요. 막 그러니까 제가 막 진짜 와, 난 개쩌는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대학을 오니까 좀 그게 사라지면서 아, 내가 나중에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1, 2학년은 꼭 겪는 과정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거면 1, 2학년 때 그런 고민을 안 해도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는 메디컬을 가는 게 맞지가 않나. 그걸 선택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수를 하고 있다면은 꼭 메디컬을 머릿속에 넣어놔라. 미적 사탐을 받아주는 대학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잠깐만. 우리 그럼 관악구에서 산 것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네, 그러면? 관악구에는 한의대가 없으니까. 또 다음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 질문이 있는데 성춘일기로 사행시를 부탁드립니다. 네. 청, 청사진으로 그려진 미래는 없습니다. 춘,
추나추동이 언제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죠. 1, 일단 그래도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2, 기차는 언제든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입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끝이 오니까 끝이 올 때까지 노력하시면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오늘 너무 유익하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번 겨울 캠프, 봄 캠프에서 또 만날 수 있죠? 당연하죠. 네, 아마 자, 우리 오늘 청춘유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